이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고수를 올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 방문가게에서 행정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상기 강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게 많이 이제 궁금들을 하죠. 제가 이제 그 행정사를 10년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8회 때 전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이제 사무소를 이제 오픈하고 있는데 뭐 한 7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제가 이제 업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제자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지인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수입을 올리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한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경험이 일천하죠. 일천한데 뭐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아는 제자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경험을 비춰보면 행정사가 되면은 우선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출입국 업무를 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주 업무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민원 행정인데 이제 일반 민원 그래요. 일반 민원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뭐 이 속에 그 구분을 줘보니까 우리가 출입국 업무다 말할 때는 이제 비자라고 그래요. 비자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사실은 저도 이 출입국 업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다양해요. 몇 개만 추려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입국이다 말하면 일단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있어요. 초청.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자가 굉장히 많은 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가 이제 국내에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여기서 비용이란 게 그렇죠. 딱히 얼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행정사 보수는 이게 법정 보수가 아니라 약정 보수라고 그래요. 약정에서 그냥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건 법정 보수죠. 딱 규정이 돼 있어. 얼마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약정에 받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딱히 얼마라는 게 조금 뭐랄까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 경우 비춰보고 그다음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제자분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비춰보면 대략적으로 그래요. 초청이라는 게 이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 45만 원 선에서 최저 올라가면 한 150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때에 따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이 등록 연장은 이건 얼마 안 되는 건데 일단 이제 초청이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등록도 하고 있다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연장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뭐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뭐 10만 원 내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자격 변경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단 이제 최초 비자로 들어왔다가 그 비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이것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경우가 이제 출입국에서 일반 민원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일단 이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분들이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 주로 많은 게 이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요. 음주운전.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범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주로 많은 게 이제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또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음주가 제일 많아요. 음주운전. 했을 때 이분들은 이제 벌금이 나올 텐데 벌금 액수에 따라 가지고 추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300만 원만 이상이 되면 이건 강제 추방이 돼요. 현재 법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벌금이 엄청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액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수가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외국인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범 처리를 한다는 게 있는데 그 도와서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되는 게 이 정도면 추방 조건이니까 추방 안 당게끔 이제 우리가 도와줄 그럴 게 있겠죠. 그럴 때 또 비용이 꽤 들어요. 자, 딱히 얼마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거가 있고 이 정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건 이제 평균 정도 얘기한 거고 뭐 때에 따라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가령 이제 초청 같은 경우가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건 한 게 있는데 300만 원 받고 한 건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운영이 뭐랄까? 일단 열심히 했는데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비자를 넣었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 그럼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서 일을 했어요. 하나는. 그래서 비자가 나오면 제가 다 받는 거고 안 나왔다 그럼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일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비자가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원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마스크가 막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이제 만들려고 공장 인허가 관련된 게 많았었는데 제가 아는 그 뭐 행정사분은 말이에요. 서울시청 근처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 인허가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공장 인허가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공장 설립할 때 인가 헌가 받는데 그 우리가 다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자 인가라든가 허가 관련된 걸 대행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죠. 인가 허가 내용들이. 이것도 읽겠고 그다음 일반 민원 속에 이제 그 서류를 대행하는 게 있어요.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이게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그다음 이제 뭐 그 외에 뭐 이제 진정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성문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뭐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고소장은 좀 우리가 거의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용 증명 쓰는 경우가 굉장히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지금 뭐 몇십 건 썼다고 할 정도로 많은데 이건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많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내용 증명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복잡하면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좀 간단하다 그럴 때 1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 증명을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해줘야 돼요. 일단 상담을 쭉 해주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포함 해갖고 이제 작성이 되는데 상담료만 따로 받지는 않아요. 저는 상담 포함해서 이제 작성까지 해서 이렇게 한 30 정도 받으면 이제 그 얼추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좀 작게 받아서 한 10에서 이제 한 20 정도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도 그렇고 진정서 이런 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법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상담도 하고 상담한 걸 토대로 해서 작성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뭘까 상담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서류 작성에서 또 하나의 큰 분야가 행정 심판 서류를 작성합니다. 행정 심판 서류. 행정 심판 이런 게 이제 이게 여러분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은 다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행정 심판법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건데 이건 이제 행정 심판 청구가 여러 결례를 구분하겠지만 일단 구분을 줘보니까 가장 이제 많은 것들이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해 갖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죠. 이걸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을 정지당합니다.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 이걸 이제 정지를 풀기 위해서 또 심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학교 폭력이죠. 학생끼리 막 이제 서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이제 가해 학생도 있고 피해 학생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해 학생한테 내려질 때 어떤 처분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학교 폭력, 학폭 관련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데 이제 내국인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인 경우에는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음주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일 때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이게 그 음주가 돼버리면 출국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인들 기준 한다면 한 50에서 한 100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 경우는 이 출국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강제 퇴거와 관련돼 갖고 평균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지 딱 이 정도 금액 받는다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정지나 학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한 50선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다른 특수한 분야가 또 있을 거예요. 예컨대 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폐기물 처리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거 일반 민원 외에 뭐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 민원인을 대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게 있어요. 그건 최근에 저도 한 건 해봤는데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요. 그럴 때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고유번호를 받는다. 고유번호. 그래서 그거 뭐 이제 고유번호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한 건은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건 했었는데 이 고유번호증 받는 거는요, 정관까지 만들어 주고 회의록까지 만들어 주는 거 하면 50만 원이고 보통. 근데 정관이나 만들어 왔다 그럴 때는 한 30 정도 받습니다. 요거는 30에서 한 50 정도 받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 왔어요, 정관을. 그래서 이제 회의록 대충 설명해 주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 받고 이걸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아줬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고가로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대충 설명드렸지만 행정사 업무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사 하겠다는 분들은 미리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주로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출입국 쪽 하기 위해서 전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거의 하는 업무가 출입국이었어요. 또 제 제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난 행정사가 되면 출입국 쪽을 업무를 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소를 오픈했죠. 물론 이거 다 해요. 전부 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비춰볼 때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80%가 출입국 업무예요. 나머지가 다른 업무들이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의 케이스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행정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 미리 좀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또 출입국을 안 하고 다른 걸 또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여러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하든 간에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전 지식이.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이 출입국 업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저도 이제 애를 먹고 지금도 잘 몰라요. 아직도 한 7개월 돼 가는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조금 눈에 띄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입국 업무를 하실 분들도 비자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굉장히 변화무쌍 다양하다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다 하다못해 내용 증명 하나 써주려 하더라도 상담을 먼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을 잘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 일을 하기 위해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려보면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행정사가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냐. 많이 그냥 주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래, 맞아요. 공무원들 분들이 많이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제 퇴직한 분들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업에 종사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공무원 분들은 말이죠. 어떤 제약이 있는 게, 그분들은 연금 받죠. 공무원 연금 받는데 연금 액수가 상당금이 감액 줄어들어요. 이 수익이 있으면.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잘 안 하려는 게 그 감액, 연금에 이제 그 수익이 깎일까봐, 연금 액수 깎일까봐 이거 오픈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맞고 1차 유예가 되는 분들이 이제 면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오픈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연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행정사를 오픈하려면 상당한 사전에 공부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 분야들이 이렇게. 그런데 공무원 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분들께서는 자기가 했던 일 분야 있겠죠? 거기는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쪽 분야는 공부를 다 해야 돼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이제 갖고 있고 이제 출신 분들이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다 오픈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공무원 출신이건 이제 시험 출신이건 어쨌든 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죠. 나는 어디서 할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할까를 미리 세워놓고 접근해 가셔야지, 막상 따놓고 준비하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저는 이제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아예 이 출입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했고 이제 바로 이제 오픈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막 헤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해석 뭐 물어보고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제자분도 있고 뭐 이제 선배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금방. 그래서 이제 대처가 빠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게 배우기가 힘들어요.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리 행정사를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만 10년이지만 행정사업을 한 건 7개월 차인데 괜찮아요. 저는 제가 판단컨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27년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두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은 얘기 너무 급하니까 이걸 하고 있긴 한데,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같이 하면 서로 뭐랄까 이제 윈윈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상생 효과가 따져 보는 게.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 난 일을 해요. 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뒤편에 다 거주 지역이에요. 다 거기 한 90%가 중국인 분들이고
그 중에 이제 뭐 한 70, 80%가 이제 동포,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을 구해야 할 거 아니겠냐고. 그 방도 내 구해주지. 방 내 구해주고 다른 업무를 다 또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만 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 한번 계획을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같이 해볼까 하고는 계획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두 개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까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업을 해보니까 행정사란 자격증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좋은 자격증이고 여러분들이 예상 외로 굉장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직 이제 경험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제 주변에 이제 이제 제자지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출입국 쪽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물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고수익을 올려요.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면 단언컨대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행정사가 돼 보세요. 네,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